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라이프 빌더하다 브라더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걸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브라더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의 상권을 분석하면서 유래까지 한번 알아보는 부동산에 대학을 더한 브라더. 브라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학교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하면 좀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세요? 서울대 하면은 슬로건이 떠오르죠.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 그리고 인서울대학의 끝판왕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대도 말씀 주셨다시피 관악구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서울 도시 한복판 대학로 일대에 좀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통째로 관악산 자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부터 서울대가 옮겨가면서 생겨난 샤롯스길과 녹두거리 상권까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대학로에 있었다고 했죠? 맞아요. 의대는 영건동, 물리대는 동숭동. 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다니기가 바빴고 학교는 이제 점점 커지는데 이제 도심에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1960년대 정부가 큰 결단을 내렸는데요. 서울대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이니까 이제 제대로 된 통합 캠퍼스를 만들자. 조건 간단했습니다. 넓고 싸고 한 번에 여러 캠퍼스를 확보한 가능한 땅이 필요했고 그게 결국 관악산 인근이었어요. 150만 평이 넘는 극유지였고 장기적으로 학교를 키우기도 좋았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1975년도 드디어 이제 관악 캠퍼스가 문을 열고 지금의 서울대 모습이 갖추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등교가 이제 뭐 등산이라는 맞아요. 그런 농담도 생겼는데 네. 지금은 다행히 이제 교내 수상 캠퍼스 셔틀도 다닌다고 해서 유연하게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서울대가 학교만 도는 캠퍼스 버스만 해도 한 1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규모가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도에는 이제 종합 캠퍼스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더 많이 의미가 있는 해였다고 합니다. 야, 멋지네요, 서울대. 그래서 이제 처음 샤롯스길 상권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제 서울대가 이제 내려오고 인근 지역이 이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선 관악산 인근에 있다 보니까 산 주변이라서 이제 인근의 상권 형성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버스로 이용이 가능한 서울대 입구역 쪽에 상권이 형성되었고 서울대 입구역이면은 처음에 단촐한 자그마한 상권이었거든요. 서울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점점 커지고 나니 이름이 생겼어요. 샤롯스길. 샤가 이제 서울대 저희 정문에 보면은 이렇게 샤로 돼 있죠. 간판 네. 있죠. 그 정문 간판에 따온 샤를 따서 샤롯스길입니다. 용산의 경리단길, 신사동의 가로수길, 리단길을 활용해서 핫플레이스 같이 이제 샤롯스길이라는 이제 명칭을 붙였다고 해요. 이제 특징은 이제 낮과 밤의 텐션이 좀 다른데요. 낮에는 브런치, 디저트, 뭐 감성적인 카페 등 조용하고 좀 트렌디한 업종들이 조금 성행했다면은 밤에는 뭐 화려한 인테리어로 이제 꾸민 와인바나 감성적인 호프, 칵테일바 등이 좀 성행하는 입지로 좀 탈바꿈이 많이 됐어요. 그 샤롯스길의 메인길을 저희가 이미지로 띄워드릴 텐데요. 요 두 길이 메인길입니다. 네. 그리고 요 두 길의 메인길에 따라서 평당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또 앞쪽은 또 상업지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더 비싸죠. 그래서 또 요즘은 감각적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SNS 핫플의 성지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좀 좋지는 않은 동네였습니다. 아무래도 고시촌이나 율락가들이 많이 있던 신림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샤롯스길은 느낌이 다릅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학교고 어쨌든 우리나라 1위 대학교가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컨디션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쓰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홍대가 예술적이고 자유분방하다면은 샤롯스길은 뭐 차분하고 세련된 대학가의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인기만큼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점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초창기의 개성은 좀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합이라는 강력한 브랜드가 있어서 여전히 상권을 좀 지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상권을 분석하고 입지를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스타벅스인 그 중에서도 리저브 매장이 스타벅스 샤롯스길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아요. 고급화된 스타벅스죠. 그만큼 샤롯스길은 좋아지는 동네고 단점은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1, 2층이 근생 상권이다 보니까 3, 4층으로 올라갈수록 임차를 맞추는 데 한계는 분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1위 대학교에 걸맞게 깔끔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샤롯스길 투자처로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녹두거리 상권 말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반대로 서울대 기준으로 이제 좌측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좀 펼쳐져요. 이제 바로 녹두거리라고 하는데요. 좀 이름은 좀 특이하죠.
네, 8, 90년대 좀 민주화 운동 당시에 학생들이 좀 모여들던 곳이라고 좀 녹두장군 전봉준님을 연상해서 좀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대생과 지역 주민들이 좀 융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상권인데 좀 친숙한 서민형 상권이라고 많이들 불리는데요. 저렴한 술집, 포장마차, 백반집 등 하루스길처럼 화려한 카페는 없지만 푸근한 대학가에 좀 쟁취가 남아있는 상권이긴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사법시험 준비생들로 북적이던 고시촌이랑 명칭도 같이 붙었는데요. 사법시험이 사라진 뒤에는 원룸,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이 주된 수요층으로 많이 변한 상태입니다.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 때 집을 보러 갔어요. 원룸을. 네. 원룸을 보러 갔는데 제가 분명히 내린 건 서울대 입구역이었는데 거기서 중개사분이 저를 태우시더니 저 높은 데로 가더라고요. 산자라고 그래요. 거기가 녹두거리였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새로운 역들이 생겼지만은 당시에는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어요. 지금은 녹두거리 쪽에 지하철역이 인근에 생겼지만은 네. 예전에 많이 없었죠. 그래서 뭐 결론 이제 사로수끼리 데이트하는 곳이라면은 녹두거리는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저렴하게 이제 술 마시는 곳, 밥 먹는 곳, 즐기는 곳이라고 좀 말이 나올 정도로 두 곳의 색깔이 좀 뚜렷합니다. 서울대라는 거대한 수요가 좀 들어오면서 사로수길은 트렌디한 상권, 녹두거리는 좀 실속형 상권으로 좀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같은 대학을 배경으로 이렇게 두 곳이 다른 색깔을 가지게 된 건 참 재밌긴 한데 앞으로도 좀 서울대와 관악구 일대 상권이 좀 계속 변화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투자 관점을 보신다 그러면은 어디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그 두 군데 중에서요. 네. 저는 그래도 하루숲길을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좀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대학교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서 지금 시점 대학가 상권도 뭐 특별한 컨텐츠가 있어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울대학교와 그 주변 상권 이야기를 전달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브라더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서울대 입구역 상권을 알아본 브라더였습니다. 안녕.